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예. 좀 뭐 비선 라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만민회, 그의 만만회. 만민회는 옛날 제가 일제 시대 때 저거고. 이제 예.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못하지만 박지만 네. 사장님을 뵀어요. 아, 그리고 그 누나와의 관계도 알고요. 박지만 사장님은 굉장히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예. 뭐, 오히려 누나와의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그건 언론에서 만든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맥락에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원순파가 있고, 뭐, 극단이 있다. 이것도 만든 말이거든요. 예. 김씨 집안하고 가깝고 멀고 그 사이거든요. 예. 그런 관계, 그런 거 없고,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언론이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어젠가 그젠가 그 내용을 보고 무슨 박 사장님이 누나의 인사, 완전 이거는 터무니없는 박지만 얘기야. 사장과 광주 항쟁에 북한이 내려와서 지도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지만 사장, 그리고 정윤회 전 보좌관은 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윤회는 모르는데 그 박지만 우리 사장님은 그 사모님하고 오시는데 사모님이 변호사인데 예. 아이도 어릴 때 데리고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뒤로는 뭐 대화가 없었고요. 예. 그런데 그 사모님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그럴까요? 이 무대에서 많이 살았어요. 네. 아마 지금도 취재하려고 또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좀 평범하게 살게 비교적 그분들은 그야말로 그분들은 비교적 그냥 아주 소탈한 분들입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 권력 행사할 줄도 모르고 원치도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분들.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뭐 박지만 씨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인 서양희 변호사 얘기도 네, 좀 네. 나오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예 정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아예 그냥 외국에 나가게 있는 게 훨씬 더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주위에 사람들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나도 그 유혹을 우리 김현철 씨하고 예. 또 김홍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기지 못한 건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분은 좀 달라요. 그런 거 없어요. 이분은 누가 오더라도 아마 뿌리치고 갈 거예요. 다른 것 같다. 예, 성격이 그래요. 굉장히 뭐랄까요. 이 평범한 사람이고 자기가 소탈하고 솔직해요. 제가 놀란 거는 굉장히 솔직해요. 최근에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에요. 그때 몇 번 한 10여 년 전 만났는데 굉장히 제가. 근데 10년 전에 받은 인상이 그렇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정희 예. 대통령 손주도 한번 안아보고. 예. 그 사모님도 만나봤는데 또 사모님이 예리하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한 판단해도 금방 잡아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평가하고 좀 제가 보장합니다.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정윤의 전 보좌관은 만나신 적은 없는데, 네. 또 정치권에서는 정윤회 씨 얘기가 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저 사람이 뭔가를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근데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말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근데 묘하게 그게 용서가 돼요. 그게 제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고라는 것이. 예. 누구를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근거 없이 누구의 진실이 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저도 한번 무슨 교육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는데요. 예. 그것도 어떤 신자가 저를 고발했어요. 같은 신자가. 근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복잡해요. 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문과 여기 채널 A에도 나갔어요. 뭐 몇백억 사건에 인요한 조사받고 있다. 아. 그 순간에는 그냥 전라도 말고 알고 본 게 나쁜 놈이더라. 그 사람 그냥 그 근처에 나쁜 놈이 돼버렸. 끝난 거예요. 거죠. 그건, 예. 그건 전라도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나쁜 놈이더라. 그럼 예. 끝이에요. 그냥 날아간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정정 보도가 나가고 그 다음 보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게 마치 사실처럼 그냥 그 사람은 거기 연루된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커피 타면서 나도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 자동 판매기 누르면 손을 놓고 기다리거든요. 급하죠. 예. 그게 이제 나라 발전에는 도움. 빼고 나면 좀 떨어지고요. 그렇죠. 아이, 좀 떨어져야죠. 근데 그게 나라 발전에는 많이 도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졌어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예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예요. 1조 가까이 돼요. 남한테 예. 주는 돈이 OECD 이제 기준에 의해서 주거든요. 코이카가 나가서 남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 참 그런 것도 참 감동적이고 친민지 근성이 없으니까 남 가르치기도 좋고 예. 또 받았다가 주니까 우리 이렇게 이겨냈다. 우리를 봐라. 겸손히 우리를 따라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최근에 돌아가는 것은 온갖 그냥 난 야당 총재도 물어보고 싶고 여당도 물어보고 싶고 나라를 진짜 사랑하냐.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면 왜 이렇게 떠들고 지내고 발표를 하고 뭐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요. 예. 그러지 말고 여당 야당이 문 잠궈 놓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간 그 안에서 해결해서. 그 안에서 해결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나와서 이게 뭔 창피스러운 짓거리예요. 응? 맞습니다. 지금 뭐 그냥 서로 이제 아주 독한 언사들만 주고받는 형국이 돼 있어서 사실 그게 국민들 보기에 조금 피곤하죠, 많이. 그리고 우리가 예. 진실을 국민들도 그렇고 방송 종편들도 그렇고 진실이 뭔지 그 의혹이 있다. 저도 한마디 했죠. 아까 좀 왜 야당이 야단을 안 치는지. 그게 이제 법정에 나와야 돼요. 그게 다 검사님들이 경찰 검사가 다 세월호에서 파헤쳐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연결돼 있으면 국회의원하고 연결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고 말씀하시니까 전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남을 위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이게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10개 룰 중에 예. 중요한 건데 어떤 때 보면 한번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컨텐츠보다는 한국 사람들은 그 감정에 더 충실한다. 예.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조금 차가워지고 조금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세월호 지금 이거 대통령께서 말하는 그 국가 개조도 필요하고 지금 남북 관계도 이제 거기 가뭄이 왔고 남북 관계도 지금 복잡하고 또 이제 중국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예. 뭐 일본 쪽에서 일본이 또 북한하고 지금 선수 독일 지금 뭐 엄청 난리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청문회 제도가 이대로 좋으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인선을 제대로 했느냐 뭐 이렇게 서로 좀 팽팽한 것 같아요. 근데 청문회 제도 자체에 일단 뭔가 개선할 점은 있긴 있어 보이는데 이제 도덕적인 거는 나와야겠죠. 예. 윤리적으로 살았냐.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실수한 거 솔직히 나와서 내가 그거는 석연치 않은 일이다. 미안하다. 그럼 넘어가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디 구멍가게 했으면 구멍가게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사람을 행정 능력이 있냐. 국가를 고쳐나갈 수 있냐. 대통령이 싫어도 바른 말 할 수 있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죠. 청문회는 뭐 튀거리 같은 걸 튀밥을 튀겨서 결격 사유로 만들고 끌어내리기 위한 이 야당이요. 지금 여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게 관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계속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마다. 그래서 그것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만나서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야 돼요. 청문회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미국은요, 문을 닫고 하는 거 있고, 문을 열고 하는 거 있고, 그래요. 이게 구분돼 있죠. 예. 아주 사생활 같은 거는 이제 문 닫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예. 그러니까 문을 닫아서, 근데 문을 닫아서 이제 정말 세게 물어볼 거 있고, 문을 열어서 공개할 내용이 있고, 그거를 적절하게, 농구하고 같아요.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게임을 하는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죠. 이건 뭐, 농구, 월드컵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병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뭐 자기 이익을 위한 거면은 그냥 룰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네. 그래도 이것도 한 과정이고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돈과 시간과 재력을 많이 낭비해서 그러지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큰 방향은 늦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일부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만나실 텐데 뭐랄까 이른바 보수 일각에서 보수층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에서 조금 이게 뭐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예. 5년 동안 대통령을 저는 세련된 보수입니다. 저는 네. 꼴통 보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감정적인 진보 싫어합니다. 네. 이성적인 진보 있어야 예. 됩니다. 진보. 예. 그래야 건강합니다. 근데 뭐가 이제 핵심의 문제냐면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의 인기도를 가지고 정치를 평가한다? 대통령이 인기 떨어져서 그거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들한테 쓴 약도 먹이고 인기도 떨어지고 인기가 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알래스카를 산 분, 수월드라는 사람이 수월드 장관이 수월드의 머저리 짓이라고 그랬어요. 알래스카 산 게. 예. 오늘날 알래스카에서요. 하루에 나오는 석유가 알래스카 그 당시에 살 돈이 넘어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굉장히 비난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당시 예. 경부선 깔 때 여당, 야당 앞에서 다 데모했어요. 김대중, 김영삼 다 반대했어요. 야당, 우리가 그걸 안 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죠. 경부선을. 네. 지금 조금 얘기는 다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께서 이제 이 관피아도 잡고 국가 개조도 오고 할 일이 많은데 보수에서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대통령 할 일을 하게끔 놔두고 밀어주고 이제 총지 유임했으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마요. 이제 전진이에요. 저는 이 총리가 지금 우리 정 총리가 참 난 정말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홍원 총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국가 개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의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